미니두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책 두 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운동을 너무 안 한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이제 이것저것 막 알아보면서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런 패턴을 확실히 잡아야 되지 않나 스스로를 좀 반성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막 피곤해져서 원래는 이제 뭐 퇴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이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냥 계속 좀 지쳐 있어가지고 책을 읽을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미니두니 구독자분들께 책을 추천을 해드릴 때는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책을 열심히 읽게 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극을 받아서 책은 북태기가 오더라도 끊임없이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북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좀 새로운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책들 한번 줄거리를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들도 정말 재밌는 책이고 먼저 왼쪽에 있는 책은 어둠이 돌아오라 부를 때 지금 이건 베스트셀러에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 소설입니다. 11월에 나온 책인데 제가 한스미디어 출판사에서 제공을 받아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완벽한 그녀의 마지막 여름 이 책도 베스트셀러에 있는데 올해 여름에 나온 출간된 지 조금 된 작품이에요. 출간 직후에는 못 읽어봤는데 최근에 발견을 해서 또 11월 희망도서 구매 신청을 도서관에 하면서 제일 먼저 받아보게 된 작품입니다. 각 동네마다 이제 도서관에 희망도서 구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11월까지 신청한 거는 이제 책을 구매를 해주시는데 12월에는 아마 이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서 제가 또 오랜만에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또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 암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 정말 재밌는 책이니까 베스트셀러에 있겠죠. 많은 사랑을 받은 오늘의 두 작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독다독 책순위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찰리 돈리 작가의 어둠이 돌아오라 부를 때입니다. 작가님 이름이 입에 착착 붙죠. 찰리 돈리. 이 책은 제가 한스미디어에서 제공을 받은 책이고요. 올해 11월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사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있어서 도서관에 구매 신청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책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읽고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로드한 지는 좀 됐는데 수어사이드 하우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찰리 돌리 작가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도 책을 제공을 받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다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작가님의 후속작입니다. 이 찰리 돌리 작가님이 굉장히 여러 작품을 쓰시는데 그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검시관, 늙은 형사, 경찰 수사 고문, 프로파일러, 오늘 소개해드릴 범죄 재구성 전문가까지 범죄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찰리 돌리 작가의 작품에서 이 인물들이 서로 막 만나요. 찰리 돌리 세계관이 있는 거죠. 한 작품 안에서 만나기도 하면서 그런 걸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이 찰리 돌리 작가가 2018년에 데뷔를 했는데 20살 정도에 데뷔를 했대요. 20살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글을 썼는데 데뷔하고 나서 3년 동안 총 5권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5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사건 관련 인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단단한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수어사이드 하우스에 이어서 로리 무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로리 무어는 자폐증을 갖고 있는 범죄 재구성 전문가예요. 이 작품에서는 자폐증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저도 평소에 자폐증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거나 찾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폐증은 사회 기술, 언어, 의사소통 발달 등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는 발달 장애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폐증은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었던 얘기인데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고 그래서 천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등장하는 로리 무어라는 이 범죄 전문가 역시 그런 능력을 보입니다. 자폐증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100%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미제 사건 해결의 천재라고 불리게 돼요. 근데 대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선다거나 주목을 받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미제 사건을 정말 해결을 잘하는 자폐증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으로 승화시킨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공 로리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데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죽기 전까지 계속 현직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가 누군가를 변호하고 있었다는 자료들을 발견을 해요. 누굴 돕고 있었는지 딸인 로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누군가를 가석방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 40년 전 연쇄살인을 저지른, 여기서는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도적이라는 인물,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그 인물을 가석방 시키려고 아버지가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로리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40년 전에 그 연쇄살인범을 아버지가 도대체 왜 도우려고 했는지, 그래서 주인공 로리는 아버지가 왜 이 사람을 돕고자 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리가 도적이라는 인물의 가석방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밝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적이라는 인물이 40년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연쇄살인을 저지른 걸로 정황은 있는데 시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 저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가 나오지 않아서 증거 부족으로 구속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그 사건의 키를 쥐고 있던 증인을 이 사람이 죽여요. 그 단 한 명 증인을 죽였다는 그 살인죄만 인정이 돼서 60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4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20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년에 대한 가석방을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저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고 낙인이 찍히긴 했지만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 확실한 건 사람 한 명만 죽인 건데 60년까지 선고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가석방이 거의 가능해지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책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40년 전의 사건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로리가 캐고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전 당시 이 도적이라는 연쇄살인범이 활동했을 그 40년 전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주인공은 로리, 그리고 40년 전 1979년의 주인공은 안젤라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폐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로리와 40년 전 안젤라, 이 두 여성 모두가 자폐증을 갖고 있었어요.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 가진 강점들,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집중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강박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안젤라라는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저 도적이라는 사람이 너무 수상했던 거예요. 40년 전 당시에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낼 수 없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서 조사를 합니다. 이 도적에 대해서 자신이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도적이 죽인 사람들, 도적과 관련된 사건들 이런 걸 혼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로리는 연쇄살인범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가석방시켜야 하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범죄 전문가고요. 사회에서 편견을 가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로리의 아버지,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왜 어떤 이유로 연쇄살인범의 가석방을 돕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안젤라, 도적이라는 연쇄살인범을 쫓고 있었던 안젤라가 도적에 가까워지면서 등장하는 여러 반전들, 이런 요소들을 재밌게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이 또 기다려지는 찰리 돈리의 두 번째 작품, 어둠이 돌아오라 부를 때였습니다. 다독다독 책순이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루앤 라이스 작가님의 완벽한 그녀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부제는 코네티컷 살인사건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이름을 보고 너무 익숙해서 예전에 이 작가님의 작품을 읽었겠다 거의 확신을 차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루앤 라이스 작가 검색하면 원서밖에 안 나오고 한국에 출간된 책은 없거든요. 이 책 말고는 없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이름이 있는 건지 아무튼 처음 소개하는 작가님입니다.
이분은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열렬한 환경운동가이자 또 가정폭력에 희생당하는 가족들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구독자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시간 순서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자매가 있어요. 언니인 케이트와 동생인 베스가 있는데 이 두 자매는 23년 전에 평생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겪어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절도범을 시켜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림을 훔쳐요.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자매의 엄마가 희생을 당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절도범이 그림을 훔치면서 엄마만 지하실에 가둬두려고 했는데 딸들이 의도치 않게 집에 일찍 온 거예요. 엄마와 딸 둘 이렇게 총 3명을 입을 막아서 지하실에 가둬놔요. 이제 팔도 묶어놓고. 이 절도범이 엄마의 입을 너무 세게 묶어놔서 의도된 건지 의도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결국 죽어요. 근데 이 딸들의 트라우마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제 엄마는 질식사에서 죽어 있는데 딸들은 그렇게 꽉 막힌 곳에서 엄마의 시체와 손이 묶인 채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사건 때문에 굉장히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절도범이 달빛이라는 그림을 훔쳐갔어요. 엄청 비싸고 유명했던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 달빛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 계획을 짠 아버지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절도범도 잡혀서 그 그림, 달빛이라는 작품은 다시 이 자매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23년이 지난 현재 이 자매는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니였던 케이트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으로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었고요. 조종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생인 베스는 영미 스릴러 소설에 빠질 수 없는 잘 나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16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스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갤러리, 굉장히 명망 있는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갤러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소설의 시작은 동생인 베스가 살해되면서 시작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코네티컷주의 아름다운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소설의 시작은 이 베스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머리가 어딘가에 찍혀서 두개골이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옷은 다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속옷들은 다 찢어져 있고 심지어 그 당시 베스는 임신 6개월 차였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게다가 목에는 목에 졸린 것 같은 그런 멍도 들어있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케이트와 베스, 이 자매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매일같이 연락을 했는데 며칠 동안 동생이 연락이 안 되는 걸 보고 불안했던 언니가 경찰이랑 함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침실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베스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베스를 죽인 누군가가 23년 전에 다시 되찾았던 달빛이라는 그림을 다시 훔쳐갑니다. 23년 전에 훔쳐갔던 그 달빛이라는 그림은 베스가 자신의 집 침실에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누군가 다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되찾기 위한 누군가가 베스를 죽이고 그 그림을 가져갔다라는 의심도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용의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꼈는데 일단 베스의 남편이었던 피트, 이 피트는 내연녀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베스는 이해하고 봐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의 두 번째 아이까지 또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암튼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이 남편은 베스가 살해당하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요트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피트와 베스의 16살인 딸 샘이 있었는데 그 샘도 캠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듯한 베스의 친구들, 그리고 베스가 숨겨준 연인, 베스 주변을 맴돌던 범죄자까지 누구 하나 범인이어도 수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3년 전 발생했던 이 자매의 어머니가 살해된 그 사건에서도 코너라는 형사가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 지하실의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을 다독여줬던 코너라는 형사가 있었는데 23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베스가 살해당한 이 사건에도 당시 형사였던 코너가 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달빛이라는 그림을 중심으로 한 살인사건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명망 있는 갤러리를 대대로 운영해온 부유층의 한 가족에게 발생한 두 번의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달빛이라는 그림을 탐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베스를 죽인 진범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추리를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오늘의 두 번째 작품, 완벽한 그녀의 마지막 여름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두 권의 작품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또 재밌는 걸 봤는데 올해의 책을 투표하는 콘텐츠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 예스24 가면은 한번 쫙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스24에서 이번에 봤어요. 내가 올해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나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의 책 후보에 제가 읽은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책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또 편식이 심한 편이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장르 소설만 찾아보는 특징이 있고 자기계발, 경제경영 이런 거 정말 많이 안 읽었는데 올해의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한 해의 독서 편식을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온라인 서점, 저는 예스24에서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올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나, 내가 읽은 책들은 올해의 책 후보에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도 제가 제공받은 책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 아직 책이 나와서 받아보지도 못한 신간 한 권과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 한 권, 총 두 권을 또 재밌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nchantée.